remember 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너랑 너희 강아지 이 영화 볼 거니? 너랑 너희 집 고양이 이 영화 안 볼 거니? 그래도 너랑 너희 강아지는 봐야 되지 않겠니? 너랑 니네 집 고양이는 아마 안 볼걸? 그래도 너랑 강아지만은 보길 바란다.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현재 극장가에서 출구 없는 인기몰이 중인 영화 엑시트를 보고 나서 재밌는 재난 영화 어디 더 없나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재난 영화에 최적화된 배우. 지난주에 마형에서 제가 만나고 온 바로 그 산 같은 그분 드웨인 존슨 주연의 스카이스크래퍼라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무시무시한 테러로 인해서 세계 최고층 빌딩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빌딩 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들의 아빠가 드웨인 존슨이라면? 상상만 해도 재밌는 소재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 아찔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소재.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아래 경로를 통해서 스카이스크래퍼 외에도 다양한 재난 영화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참고해서 놓치신 작품들 쭉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곳에서 쭉 만나보실 수 있는 재난 키워드 영화들 중 아틱, 감기, 부산행은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 참고해서 혜택 누리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서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프라임 무비팩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직 못 본 전 세계 최고의 드라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레TV가 프라임 무비팩 가입자 분들을 위해서 선국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와. 좀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니까요. 라인업이 또 굉장해요. 뭐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프랑스 최고의 하이틴 드라마 스캄부터 시작해서 주연 배우가 실제로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우크라이나의 코믹 드라마 국민의 일꾼, 그리고 방영 당시 러시아 전체 시청률 1위에 빛나는 액션 범죄 드라마 퓨리 등등등 이제껏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유럽의 인기 드라마들이 쭉쭉 업데이트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올레TV 프라임 무비팩 가입자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Это какая-то, знаете, какая-то нелепая шутка. У меня ощущение, что это розыгрыш. 먼저 라방을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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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이거 최수종이 대통령 당선되면 그런 느낌이나 그렇죠. 그런 느낌일 수 있죠. 그런 느낌이요. 신박한 댓글 바로 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볼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이 영화 보니 많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오렴. 이번 주 보니만이 첫 번째 영화 호텔리어를 꿈꾸는 청년 인턴의 꿈을 향한 유쾌한 고군분투 마이 블라인드 라이프.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된 주인공 살리가 그 약점을 숨긴 채 5성급 호텔의 인턴이 되고 여러 역경을 거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살리의 시력은 다른 사람들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열정만큼은 500%, 아니 그 이상입니다. 눈 대신 다른 감각과 기관을 총동원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주인공의 약점이 탄로날까 마음 졸이게 되는 긴장감과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는 웃음의 적절한 밸런스, 조화를 통해서 몰입도 있는 연출을 선보인 마크 로테문트는 소피 숄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던 실력파 감독입니다. 탁월한 연출 감각으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지긋지긋해요라는 그 살리의 대사가 크게 와닿았는데요. Ohne dass mir jemand sagt, das geht nicht, das darfst du mit deiner Behinderung nicht machen. Geben Sie mir die Chance. 장애로 불편한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당연히 이런 일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살리를 보면서 누군가의 한계를 함부로 정할 수 없고 또 정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웃음과 함께 좋은 깨달음까지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니!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 모든 소리가 사라진 세상, 사일런스.
소리를 내면 공격하는 어떤 존재가 인류를 위협하며 대재앙이 펼쳐지고 그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24시간 내내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설정만으로도 뭔가 이 귀신이나 유령이 나오는 공포와는 또 다른 아주 색다른 느낌의 호러였어요. 또 그 신박한 설정 뒤에는 사실 탄탄한 원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적인 묘사와 독특한 세계관으로 인정을 받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팀 레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원작 소설 역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리도 낼 수 없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공포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연기와 연출 또한 소리 없이 강합니다. 배우들은 섬세하고 미묘한 감각까지 수화로 표현해내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세밀하고 완벽하게 연출해낸 존 알 레오네티 감독 역시 공포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죠. 애나벨을 연출한 컨저링 유니버스 제임스 완 사단의 대표주자거든요. 믿고 보는 공포장인이 선보인 신선한 설정의 호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니!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20세기의 예술 선언, 매니페스토. 이 작품은 프롤로그 1개를 포함한 총 13개의 선언이 배우 케이트 블란쳇의 목소리로 낭독되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인데요. 이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기자, 선생님, 노숙자, 과학자 등등등 다양한 13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오직 하나, only one, 명배우 케이트 블란쳇입니다. 그 13번의 변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도 흥미로워요. 제목인 매니페스토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감독은 여러 예술 선언문을 모아서 13개의 텍스트로 편집하고 그 안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예술 사조들을 녹여냈습니다. 마치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작품은 애초에 미술관 전시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근데 또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재편집을 통해서 장편 영화로 재탄생된 건데요. 그 덕분에 우리가 또 관객으로서 영화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아트한 감각과 실험적인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난 너무 궁금하다. 또는 케이트 블란쳇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연기의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의이지만 기승전결이 있는 케이트 블란쳇의 감정 연기를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이나 나는 스토리가 명확한 영화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스럽게 많이 싱그럽고 설렘 가득한 여름날의 로맨스 굿바이 썸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소년과 다가올 미래가 더 고민인 소녀의 뜨거운 여름을 담은 영화인데요. 첫사랑, 정말 듣기만 해도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죠. 하지만 상큼하고 알콩달콩한 감정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다음 여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주인공들의 사연에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함, 눈이 정말 시원합니다. 줄거리를 다 듣기도 전에 사실 출연한 배우 목록만 보고서도 이건 봐야겠다 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We will lie.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배우죠. 김보라 배우와 방금 만화를 찍고 나온 게 분명한 정재원 배우. 이 두 사람의 조합. 한여름 땡볕에 말라 죽을 것 같은 나의 감성에 시원한 단비 같은 청량한 캐스팅 그 자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청량함을 잘 담아낸 결과 지난 5월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덥고 습한 이 여름, 이 축 처진 기분을 상큼하게 업시켜줄 영화 없을까 찾고 계셨다면 야, 너는 나 좋아해? 하이틴 로맨스가 딱이겠죠. 이 영화 보니! 네, 이 밖에도 환각과 환청을 통한 공포 서스펜스, 절대 마주치지 말아야 할 그가 온다, 더 바이바이 맨. 남녀노소 불문 심장 저격하는 본격 강아지 로맨스 영화 퍼피 위드 러브. 아날로그를 향한 애정, 타자기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캘리포니아 타이프라이터. The revolution will be typewritten. 그녀의 반격이 시작됐다, 원톱 여성 액션 영화 헌팅 엠마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영화 만나볼까요?
Mr. Wick broke the rules. 전편에서 국제 암살자 연맹 소속 최고의 멤버를 살해한 존 윅. John Wick, excommunicado, is now in effect. 그는 룰을 어긴 죄로 파문 조치와 함께 무려 1,400만 불의 현상금이 붙은 세계 최고 킬러들의 표적이 되고 마는데요. Would you help set the mood for our new guest? Let us begin. 과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싸워야 하는 존 윅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And so far, you haven't disappointed. 네,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영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영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데오 가르마르하 중단발 머리가 찰떡인 사나이. 액션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 I'll leave you be then. 독창적인 세계관과 액션 스킬들로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존 윅이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승국 씨 머리가 보시던 분들의 힌트가 됐겠죠? 채팅창에 아까부터 신부냐 뭐냐 존 윅이에요. 존 윅. 자켓을 입었어야 했다. 그니까요. 더워갖고. 네, 사실 첫 편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고 2편은 역시 존 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편인데 이번 3편 파라벨룸은 정말 더 막강해졌죠. 정말 막강해졌습니다. 평론가들과 실제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는 로튼 토마토라는 사이트에서 2015년 개봉한 존 윅 그리고 2017년 개봉한 존 윅 리로드가 각각 신선도 87%, 89%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3편 파라벨룸은 개봉 당시에 무려 98%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었어요. 대체 얼마나 재밌기에 그런지 이번 3편 파라벨룸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아직 이 시리즈의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존 윅 시리즈를 속성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곳곳에는 사실 킬러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이 킬러들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서 그들만 사용하는 키워드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결속시켜주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I'd like it tasting. 그리고 이 세계에서 전설로 불리고 있는 업계 최고의 킬러 존 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원래 사랑했던 자동차와 아내가 사별 선물로 남긴 반려견 한 마리. Nice ride. Thanks. How much? Excuse me. How much for the car? She's not for sale. 그런데 이런 뒷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깽단 두목의 철없는 아들이 겁도 없이 감히 그의 차를 훔치면서 그 과정에서 반려견까지 죽게 만듭니다. 조심해! 너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너는 정말 큰일 났어요. 그 문자 그대로 이것 때문에 꼭지가 돌아버린 존 윅이 강아지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몇 년에 걸쳐 나오긴 했는데 세계관상에서는 몇 주 만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존 윅의 강아지가 죽게 되면서 화가 나버린 존 윅이 어둠의 세계에 돌아와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 이 몇 주간의 기록이 존 윅 시리즈의 기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줄거리만 들어도 확 오는데? 확 오죠? 왜냐면은 존 윅의 강아지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첵스, 반려견에 어떤 일이 생겼어.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 나는 뭐 뻔하겠지. 머리채를 가서 잡는다. 흔든다 정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니까. 신고한다 뭐 이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존 윅이란 말이야. 존 윅은 전설의 킬러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강아지를 건드린 너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흘러가요. All of this for what? Is a sabachki? 요 유명한 존 윅 시리즈의 가장 큰 본의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요 재밌는 존 윅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독창적인 리얼 액션에 있습니다. 설명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총으로 쏘는 그 남자. 타노스가 인피니티 워에서 요거 했을 때 혹시나 그의 반려견이 가루가 되었다면 어벤져스보다 먼저 타노스의 목을 날렸을 그 남자. 어딘가 등신 같지만 너무 멋있는 어둠의 세계에서조차 존경받는 존 윅의 캐릭터. 이 자체의 매력이 너무나 절대적인데요. 그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존 윅만의 독창적이고 리얼한 액션입니다.
이 존윅이라는 시리즈는 키아누 리브스의 주연작인 매트릭스 시리즈의 스턴트맨이자 반 헬싱, 콘스탄틴, 트리플 X2, 300과 같은 작품의 액션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체드 스타헬스키가 연출을 맡은 시리즈입니다. 이 스턴트맨 출신 감독들이 연출을 하니까 액션이 얼마나 리얼하고 또 참신했을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실제 존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이 뭐랄까 화려한 카메라 연출들, 슉슉슉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은근히 없잖아요. 그쵸. 많이 움직이는 카메라 연출 혹은 편집을 통해서 액션이 멋있어 보이는 조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싸우는 육탄전 그 속도, 그 호흡, 그 기술들을 차례차례 보실 수 있습니다. Lambat dia sekarang. Harusnya dia sudah pensiun 5 tahun lalu. 대표적인 예로 3편 초반 앞에 나오는 박물관 액션씬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초반에 그 총 조립해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박물관 들어가면은 존윅이란 캐릭터는 너무 뛰어난 킬러이기 때문에 총이 없으면 총을 조립해서 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요렇게 해서 킬러들과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총을 다 쓰고 나서는 칼을 서로 던지는데 보통 액션 영화에서는 전설의 킬러가 칼을 던지면 바로 맞아요. 맞지. 그렇죠?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한 상태 던지니까 칼이 돌다가 손잡이 부분이 몸에 맞고 떨어져요. 띵띵띵. 그래서 킬러들끼리 마주보면서 칼을 던지는데 서로 하나도 안 맞추는 거 있거든요. 그런 리얼함도 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던지면 그때부터 칼이 딱딱 박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꽤나 수위가 높은 액션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액션 모습들이 잘 담겨 있고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숨겨져 있는 도구들을 활용한 액션도 역시 존윅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존윅 1편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존윅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I once saw him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되게 전설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존윅 2의 그 액션이 실제로 나와요. 그런 현실 도구 액션도 많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총기 액션. 이 존 윅이라는 시리즈가 나왔을 때 총기 매니아들이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 이유가 흔히 액션 영화 우리 기억나는 것들 많이 보면 주인공들은 무한대로 총 쏘잖아요. 그쵸. 총알 몇 개 없는데 계속 치트키 쓴 것처럼 활약하잖아요. 이 존 윅 시리즈의 총기 액션을 보시면 정확하게 총알이 떨어질 때 총알을 바꿔 낀대요. 영화를 보시면 쉴 새 없이 사람을 총을 쏘고 있는데 거기서 쉬지 않고 총알을 바꿔 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말 멈춰가면서 이시정지 기능하면서 보세요. 멈춰가면서 총알 개수를 세잖아요. 총알이 떨어질 때 기가 막히게 재장전을 하는 게 액션에 들어간다. 와, 그걸 확인하시는 분도 대단하십니다. 또 이런 액션 보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보시거든요. 리얼리티의 정말. 끝이네요. 총기 고증을 확실하게 했대요. 심지어 악당의 총을 뺏어도 그게 맞대요. 악당이 쏘는 총을 뺏어서 쏘면은 악당이 쏠 때부터 하나 둘 셋 딱 한번 바꿔 낄 때 바꿔 낀대요. 와. 그래서 본인이 바꿔 끼거나 아니면 본인도 까먹어서 총알이 안 나오는 시점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시점이랑 맞아 떨어진대요. 이래서 정말 전 세계 총기 고증 매니아들까지 사로잡은 리얼 총기 액션. 요 보니 포인트들 함께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이번 3편 파라벨룸에 다 녹아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3편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 포인트들이 가득하잖아요. 저는 특히 존윅이 홀로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찾아가는 사람으로 007 그리고 킹스맨,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서 액션 퀸으로 자리 잡은 할리베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녀가 2마리의 반려견들과 펼치는 액션씬이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정말 신박해요. 총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동물과 함께 액션하는 것을 아름다운 동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저런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 그리고 반려견 액션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3편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포인트. 사실 존윅은 3편으로 끝날 예정이었대요. 여기서 완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나올 때마다 인기가 계속 많아져갖고 4편이 나오기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3편은 마무리 짓지 않고요.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만든 세계관을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2편을 통해서 처음 최고회의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이 어둠의 세계의 정부 같은 거예요. 가장 높은 집단인데 이 집단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에 처음으로 최고회의 소속 심판관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막 전설의 킬러부터 엄청 이름 있는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이거든요. Mr. Wick, it's a pleasure to meet you. I am an adjudicator. 근데 이 심판관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화나게 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최고회의 소속이고 이 사람을 건드리면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 최고회의란 존재 얼마나 강한지 이번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 이렇게 나왔던 최고회의가 나온 만큼
이 조직의 반기를 들고 갈등을 야기하는 인물들도 3편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존 윅이라는 이름의 킬러 한 명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지만 이 존 윅이 불러온 나비 효과로 인해 어둠의 세계에 커다란 입을 갖고 있는 네임드들, 유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씩 최고회의의 규칙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세계는 어느새 최고회의에 복종하는 이들과 이들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Gentlemen, this institution is now deconsecrated. Business may now be conducted on continental grounds. 이로 인해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할지, 과연 이 변화 속에서 존 윅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것이 아마 3편의 주된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Good evening, gentlemen. 네, 액션은 더욱 리얼해지고 스토리는 더욱 풍부해진 존 윅 3 파라벨룸을 위해서 반드시 꼭 감상해야 하는 존 윅 그리고 존 윅 리로드는 모두 올레TV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서비스 중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존 윅 시리즈 정복 들어가 보세요. 이제 오늘 라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아볼 차례죠. 오늘 준비된 선물 뭐죠? 존 윅 하면 시그니처가 있죠. 액션!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게 있죠. 뭐가 있지? 바로 5대5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걸어가는 우리 존 윅이 새겨진 티셔츠 화이트 앤 블랙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쏠게요. 와, 오, 존 윅 4 나올 때 이거 입고 가면은 전 세계 모든 마니아들의 시선, 인싸, 등극. 진정한 인싸. 너무나 좋겠다. 너무. 너무 갖고 싶지? 정말 갖고 싶죠? 방탄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존 윅 입고 나오는 정장 방탄 정장인 거 아시죠? Nice suit. 존 윅은 총알 장전을 그렇게 충실할 수 없다면. 아, 그럼요. 정말 총알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키아누 리브스가 총기 액션 훈련하는 거 있어요. 우와, 보면은 궁금하다. 아유, 감독님이 이 사람을 인간 병기를 키우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 액션이 있습니다. 반려견들 진작 액션 한 건지 액션하려면 제어하는데 힘들었을 텐데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You a dog person, John? 이거에 대해서는 호두님이 또 답변을 Q&A 그런가요? 해주셨네 지금. 영화에는 2마리만 나왔지만 실제 촬영할 때는 총 5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5마리가 다 액션씬을 찍은 게 아니고 몇 마리는 잘생겨서 얼굴 나오는 부분에 얼굴만 출연하고 몇 마리는 액션 전반을 담당했다고. 아니,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CG로 나올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악당을 강아지가 딱 제압을 해요. 그리고 존 윅과 할리베리가 이렇게 딱 죽입니다. 근데 강아지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만해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끝까지 공격해요. 근데 그건 CG로 할 수 없는 액션이거든요. 그쵸. 실제 강아지들의 액션 그대로 나옵니다. 또 키아누 리브스의 다른 영화들을 추천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원래는 키아누 리브스 얼굴로 연기하는 배우 아닌가요? 스위트 노벰버 같은 거 완전 스윗했습니다 라는 글도 계시고요. 네. 키아누 리브스는 왜 영화를 자주 찍지 않아요? 키아누 리브스 자주 보고 싶은데, 사실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1994년 산드라 블록과 열연했던 스피드라는 영화,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 그리고 콘스탄틴 하면서 잘생기고 액션도 잘하는 배우로서 나름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작품에 많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느 순간 잊혀져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다시 한번 전성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 존 윅이라는 작품인 거죠. 예전에는 키아누 리브스 하면은 우리 또래는 매트릭스의 네오였어요. 그쵸. 등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는 내 강아지. 이겁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 자체가 됐어요. 그 실제로 그 키아누 리브스도 이 시리즈로 탄력을 받더니 최근 토이스토리 4에도 가붐으로 깜짝 출연하시고요. 진짜 이례적으로 그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키아누 리브스를 위한 역할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시리즈가 갖고 온 나비 효과 엄청납니다. 아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랜만에 매트릭스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재밌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허리 유연성을 길러준 작품이었죠. 맞아요. 그쵸? 정말. 한 번씩 다 따라해본 거 아시죠? 그렇게 다 해서 뒤통수 아프고 그치. 다 넘어지고.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저도 깨알 정보를 하나 더 드리면, 영화 후반부에 전면전을 앞두고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우리 존 윅이 Guns. Lots of guns. 이거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시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를 구하러 가던 네오의 대사였죠. Lots of guns. 일종의 오마주를 한 거였죠. 이 오머즈 받고 하나 더 올리자면
존 윅 3 파라벨룸을 통해서 키아누 리브스는 물론이고요. 매트릭스 시리즈의 출연 배우와 스태프들까지 재결합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워리 킹, 흔히 비둘기 남자라고 불러요. 로렌스 피시번, 모피어스 그대로 나오시고요. 랜달 덕 킴,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키메이커로 등장하셨던 분이 여기에도 의사 할아버지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타이거 후첸, 이번 영화의 동양인 킬러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매트릭스 스턴트에 제작 참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릭스랑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개와 귀님, 호르님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올레 TV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을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존 윅 3 파라벨룸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존 윅 3 파라벨룸이 소개될 때나 올레 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존 윅 3 파라벨룸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찜해두셨다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독창적이고 강렬한 액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서 존 윅 3 파라벨룸 더불어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한 작품이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만의 재미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해 드려볼까요? 네,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 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차례대로 만나보고 오실게요. 올레 TV